저도 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이분들 맨날 밤샘 해서 논의한다 그러는데 다 뻥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도 많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왜 너무 많이 올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분식집을 한다 이러면 홀 서빙 하시는 분들 뭐 2분 놓기도 하고 주방에 한두 분 계시고 이분들을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막 사람을 줄이고 기계 갖다 놓고 요즘에 어디 가나 기계잖아요. 요즘에는 가게 앞에 들어가자마자 주문 기계가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 좀 앞서가는 식당은 테이블마다 기계 해놓은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람이 필요 없게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너무 올리니까 이제 막 기계를 안 갖다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 자르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길로 나왔었잖아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의도가 나쁘진 않았겠지만 이 사회를 굉장한 충격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난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결정이 돼서 지금 9,860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뭐 당장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저한테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게 9,860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과속했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2.5%거든요. 2.5%면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3.5%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에요. 노동자 대표도 불만. 사용자 대표는 아직도 이 후유증이 안 가셨는데 뭘 이렇게 많이 올리냐 그러고 이번 최저임금 사이클의 특징은 뭐냐면 공익위원들이 나와서 이젠 더 이상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중앙일보 기사를 굉장히 잘 썼어요.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보니까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하고 쓴 기사예요. 공부를 많이 한 책이 아마 공부를 한 소스가 제가 쓴 책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굉장히 잘 썼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 오른다고 해서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중에 한 30% 정도만 가난한 집 사람들이고 사실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홀서빙하고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가게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15% 300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를 들면은 숙박 음식업, 섬유산업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사장님들이 배째라 도대체 저거 맞춰주고는 내가 영업을 못하겠다. 공장문 닫는다. 그러니 그냥 배째라 그러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주는데도 그거 신고하고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자리도 필요해. 그러고 가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3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저임금 근로자인데 300만 명이나 저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목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리니까 제도 밖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뭐가 잘못돼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도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지적했어요. 노사 대표자들이 협상하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선진국들은
주로 정부가 주도한다. 노사 의견을 수렴하지만 정부가 주도한다. 이렇게 노사가 모여서 흥정하는 방식은 이 남미 국가들이 주로 쓰는 방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 보시면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잔뜩 올려갖고 300만 명 원래도 뭐 많이 저 바깥에 있었지만 급증했습니다. 300만 명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이거 안 주려고 그 최저임금을 닷새 일하면 하루치를 더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안 주려고 지금 쪼개기 알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굉장한 편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도 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참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분들 맨날 밤샘 해서 논의한다 그러는데 다 뻥이에요. 우리나라에 밤을 새서 의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밤을 새서 의논한다는 걸 밖에 기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에 하여튼 엄청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얼굴 맞대고 뭔가 서로 설득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해보고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회의체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저는 1년 하고 그 사이클이 끝나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 이분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그 간사를 맡으신 숙명여대 교수님인데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노동계, 경영계 인사가 직접 참여해서 서로 싸움밖에 더 하냐. 서로 뭔가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려면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 노동계, 경영계가 전문가를 추천해서 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가자. 아니 보세요. 노조 간부하고 저 경총 간부하고 앉아가지고 사장님들하고 노조 간부하고 직접 머리 맞대고 앉아서 서로 무슨 합리적인 얘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노사 문화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싸움만 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움만 하고 이번에 110일 동안 의논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게 110일 동안 의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 각종 매체와 이 최저임금 간사를 하신 이 공익위원 간사도 나와서 우리나라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보시면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는 너네가 결정했으면 너네가 책임지고 괜히 이 뒤에 숨지 말고 최저임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하지 말자.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거 정해서 이게 뭐냐면 영국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임금위원회를 정해서 아주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서약서 쓰게 하고 제대로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한 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이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이 잘하는 나라라고 얘기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셨어요? 최저임금은 국가 정책이잖아요. 정책. 각 회사마다 임금 협상은 노사가 하지만 최저임금은 그게 아니고 정책인데 왜 노조 대표하고 사장님들 대표하고 모여서 정하게 돼 있을까요? 무슨 흥정하듯이. 나라 정책을 왜 흥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1986년에 우리 군사독재 때 전두환 정권 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노사가 흥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가 민정당 정권, 군사독재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뭔가 민주적인 척을 하고 자기들이 계속 이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6.29 선언이 있었고 그 뒤로 우리 사회는 어쨌든 계속 민주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87년 이후로 노조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죠. 특히 요즘에는 민노총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 이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실업급여도 정해지고 오만 것들이 많이 같이 정해지는데 이거를 노조 대표가 여기에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노조 대표하고 사장님들이 앉아서 100일 동안 싸우고 마지막에 이제 공익위원이 정하는데 공익위원은 사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성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2년 동안 30%가 오른 거잖아요. 2년 동안 30%가 오르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그 아래쪽 경제 기반이 한번 확 흔들리고 나니까 우리 자영업자 저 사장님들은 이때 완전 흔들리고 2018년, 19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부터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이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기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이고 물가가 3% 넘게 오르는데 왜 최저임금이 2.5%야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보호받아야 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결정 구조부터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최저임금이 흥정하듯이 이렇게 노조 대표하고 사장님들하고 이분들은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 국가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